오늘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계시는 구만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관심이 엄청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이 네. 뭐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죠. 예,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구만희님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남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중고 매매단지면 어디예요, 위치가 정확하게? 주소지는 강남구 율현동이고요. 일반 고객분들이 찾아오실 때 네. 길을 율현동이라 그러면 다 모르시더라고요. 맞아. 저도 강남 토백인데 네네. 유연동 하니까 좀 낯서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면 잘 못 찾아오시고 예. 일반적으로 세곡동 사거리 근처다 잠실역에서 예. 성남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하면 네. 복정역이라고 나와요. 복정역 지하철, 있죠. 예. 분당선. 복정역에서 우회전하시면 아. 바로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러네. 세곡동 사거리에서 복정역 쪽으로 직진해도 되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길을 일일이 설명할 거 없이 티맵이 진리죠. 뭐. 예. 내비에다가 강남 중고 매매단 딱 치면 되네.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 아, 어딘지 알겠다. 거기 네.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 연습장이었는데. 그 주변에 운전면허 맞죠? 연습장이 두세 개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오. 거기가 면허 연습장 외에는 할 만한 그게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기야. 왜냐하면 뭐 고도 제한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 서울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못 지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가 그냥 잡종지 비슷하게 아.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롯데월드타워 진거 보면 신기해. 활주로 뭐 방향까지 전 틀었다면서요. 정권에서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비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많이 받아 먹었을려나? 어떻게 됐나요? 뭐 안 먹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군이다 보니까 네네. 서울공항 쪽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 항상 비행기 떴다 내렸다 하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군용기 같은 거 이렇게 착륙할 때 보면은 아슬아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 강남 매매단지 덮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간혹 합니다. 그죠? 예, 이거 보험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막 그냥 그래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죽고 나서 보장받으면 뭐해.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덜 받고 사는 게 낫지. 공항 때문에 그 고객분들하고 통화나 이게 뭐 이렇게 차량 설명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시끄럽겠다. 사실은. 비행기가 근처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올스톱 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고객님 잠시만요 하고 비행기 내린 다음에 해야겠네.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 타고 오셨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만수르도 아니고. 만자 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왜냐면 대통령 전용기가 거기 보관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거나 네. 들어오실 때 보면 매매단지 그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쫙 깔립니다. 돌면서 통제를 좀 하죠. 그러겠네요. 네네. 왜냐면 바로 옆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딘지 완전하게 위치를 알게 됐는데 네네. 중고차 딜러 하시기 전에 했던 네네.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제가 사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많이 못 배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제 나이 때는 뭐 특별히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수많은 일을 했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예. 해서 시작한 게 자동차 정비였습니다. 아, 자동차 정비를. 네네네. 오.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출석을 매일 안 해요. 오. 매일 하지 않고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출석을 하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고교 과정을 이제 이수하는 과정인데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한 17살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와, 빨리 하셨네. 고생했죠. 와, 근데 저도 내년에 50인데 17이면 애기 같은데 막 고치고 있으면 귀여웠겠다. 지금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은 네, 애기 같죠. 아직 어른 형상이 안 나오고 아직 소년인 모습이더라고요. 기사분들 보조? 보조의 보조라고 보시면 되죠. 보조의 보조. 네네네. 야, 저기가 드라이버 하나 갖고 와 그럼 막 갖다 드리고. 그때는 정비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게 지금 6개월에 습득할 수 있는 범위를 예. 그때는 3년 정도 지나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오. 접근을 안 하게 했어요. 안 가르쳐 줬네. 안 가르쳐줬죠. 아, 치사하게. 예, 안 가르쳐주고 그때는 사실 뭐 지금은 난리 날 일인데 때리기도 하고 막 욕하고 봤는데 우리 동네 카센터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새 차 사면 크락션 소리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제로 달잖아. 예전에 많이 했죠. 아시죠? 예. 한 번 누르면 막 빠빠방 하는 거. 네네네. 어릴 때는 좀 했는데 그거 교체하러 갔는데 보조하는 분이 뭐 나살 하나 덜 꼈어요. 바로 욕 나가더라고. 손님 앞에서 막 욕하더라고. 예전에 사실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네. 좀 무식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서워. 네, 무식했어요. 왜냐하면 네. 또 항상 만지는 게 연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는 일에 따라서 성향도 바뀌거든요. 망치 들고 뭐 드라이브 들고 깎지도 못해. 맞을까봐. 그런 분위기를 주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정비 가격은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해봐서 아는데 예. 그거는 깎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죠. 봐서.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뭐 외국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 예. 그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엔지니어 초주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기름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네. 시간당 나오는 페이가 또 형편없고 요즘 뭐 많이 올라간 편인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분들이 좀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럼요. 외국은 뭐 어디 저기 배관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트레일러 이런 운전사들 네네. 뭐 억대 연봉 받으니까. 네, 그 타일 붙이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타일 붙이는 기술과 자동차 정비 기술을 놓고 보면 12 자동차 기술이라고 하면 타일은 5도 안 돼요. 이거 또 네네. 타일 하시는 분들이 구만희님 또 악플 달 수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러게요. 근데 나는 타일이 어렵다고 느낀 게 네. 제가 매장을 크게 하는데 대리석 깔고 이렇게 타일 붙일 때 네네.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어렵대요. 허리 다 나간대.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대리석 붙이는데 보통 일 아니라고. 근데 타일 붙이다 죽진 않잖아요. 자동차 고치면 죽어요? 리프트가 추락한다든지 아. 예전에는 사실 동네 카센터라고 하죠. 네네. 이런 곳에 리프트가 없는 경우가 맞아. 많았어요. 밑에 시멘트로 파놓고 했잖아. 네, 파놓고 한 게 이제 옛날 도쿠다이라고 했는데 예, 그게 예. 이제 예전 일본말 같아요. 제가 어. 봤을 때. 도쿠다이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자키로 어,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고 네. 그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최첨단이 아니라 뭐 이렇게 눌러갖고 올리는 거. 수동으로 손으로 맞아. 하는 거죠. 봤어요. 네네. 그 자키 밑에서 작업하다가 그게 에어 유압 자키거든요. 네네. 그 압이 빠져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깔려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떡하냐. 네. 이 자동차 그 브레이크 계통에 보면 네. 성면, 지금 비성면이라고 하는데 예. 라이닝 패드 있죠? 있죠. 브레이크- 예. 달차나 그거. 네네. 라이닝 패드에서 나오는 성면이 그게 말도 못해요. 근데 임팩이라는 게 바람을 일으켜서 전동구를 돌리는 거거든요. 예예. 기계를. 네. 근데 그 임팩을 잡아서 쏠 때마다 거기 안에 나 있는 가루가 다 코로 다 들어와요. 완전히 직업 병 생기는 거네. 저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30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거 정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노출이 돼 있다. 오염에 그렇지.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산업재해 수준이네.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했던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 뭐 마스크도 안 꼈지 뭐.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장갑도 없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용접할 때 프로 아저씨들은 안경도 안 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너무 멋있어 보이던데. 안경을 안 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뭐냐 하면 네. 눈을 감아요. 이 지직 할 때 눈을 감고 뜨고 예. 그 정도 되려면 제가 봤을 땐 20년 이상 20년 이상이죠? 네네네.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용접도 하거든요. 예예. 예전에 그 배기 마우라라 그러죠. 마우라 쉽게 알죠. 얘기해도 머플러. 되죠. 네, 머플러. 머플러. 편한 신대로 하세요. 네네. 마우라 같은 거 예전에 다 떼어서 썼습니다. 그런 전기 온조 상수 용접을 다 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예전에 그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용접은 다 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 아다리라고 그래요. 전기 용접 잘못하면 예예. 눈이 아다리 돼가지고 제가 살면서 그 군대 가서 가스실 들어갔을 때 여기가 지옥이다. 콧물 눈물 다 흘렸어 나. 근데 거기서 받은 고통의 한 10배 이상이 진짜로? 용접하다가 아다리 되면 네. 느끼는 고통입니다. 5일 정도 이 눈 안에서 모래가 계속 굴러다녀요. 한두 알이 아니고 모래 꽉 차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네.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특히 기계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힘든 만큼 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가잖아. 그렇죠. 그럼 중학교까지는 나오고 고등학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어려워서. 그거 나오면 이제 검정고시랑 다르게 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주는 거네? 그것도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예예. 구속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도중에 관뒀어요. 그것 맞아. 네, 관두고 있다가 네. 이거 뭐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검정고시로 검정고시로. 결국은 시험 봐가지고 고졸 졸업장 억지로 땄습니다. 낫네. 네. 한 큐에 그냥 검정고시 할 거를 방송통신 고등학교 맛은 본 거네? 그렇죠. 경험은 어. 해봤죠. 그러셨구나. 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셨는데 17살 때 아저씨 나 좀 배울래요? 그럼 받아줘요? 자동차 정비요. 네. 그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동네 형님이 형이 자동차 정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고 이제 시골은 예전에 아무래도 지금하고는 좀 이웃 간의 정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친동생처럼 오. 데려가가지고 일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기사라 그러고. 기사님이었는데 사장은 아니고 네네, 사장은 너 아니고. 그냥 놀지 말고 형이나 쫓아와서 기술이나 배워 이랬네. 그렇죠. 네. 친형보다 낫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은인이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저를 이쪽으로 인도를 했으니까 오.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우리 구만희님 형제는 어떻게 돼요? 이남 이녀의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이고. 네네. 아 그럼 위에 도움을 못 받았네. 장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제가 시골 경북 상주인데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네네. 우리 사장 형님이 영주인데 가까워요? 영주 서울이랑 뭐 수원 정도? 수원 정도. 네네네. 자수성가 했거든요, 우리 형님. 영주에서 네. 괜찮은 도시입니다. 같은 경상도네. 그럼 상주 시골에서 오셨구나. 상주에서도 이제 상주 시내도 아니고 네. 면 단위에서도 이제 면도 아니고 네. 리 단위라고 해서 리 무슨 리 할 때 그 리. 완전 시골이죠. 그러면 나 너무 궁금한 게 중고등학교 때 뭐 하고 놀아요 거기?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는 뭐 산에 나무하러 다니기 바빴고 아 나무하러. 뗄감이죠. 네. 뭐 산에 소떡기로 다니고 고추 따거나 벼 베거나 이런 일 보통 부모님들이 뭐 소작농이지만 조그만 농사는 다 하시니까 네. 농사 일을 많이 거들었죠. 그러셨구나. 네. 저는 뭐 전자오락실 다닐 때 땔감 주러 다니셨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17살 때 정비하다가 군대는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학교만 나오면 현역을 못 갔어요. 아, 방위지, 방위, 그때. 방위를 받죠. 예.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갔고, 군대를 가기 전에 장교 정비를 했으니까. 그렇죠. 군대 가서도 이제 수송부를 줄 서 있는데 손 들으라 그러더라고. 오. 그래서 아, 정비했습니다. 손 드니까 빼가지고 데려가서 육군. 54단인데 자동차 수송부가 운전하고 정비가 나누어져요. 정비가 이제 주특기 번호가 618이고, 예. 운전이 610인데, 군대 가기 전에 정비를 했었으니까, 예. 거기서도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운동선수 상무처럼 밖에서 하던 기술을 군대 가서도 한 거네. 그렇죠. 얼마나 좋아. 저는 당번병 한다고 맨날 커피하고 녹차만 탔는데. 부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그 믹스가 없었잖아요. 네네. 커피하고 프림 사람마다 애우고 있어야 돼. 쟤는 2숟갈, 얘는 1숟갈 막. 보통 군대 생활 얘기하면 자기가 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몸은 편했죠. 인간적으로 편했는데 이병 때부터 말년 병장까지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단번병 재미없어. 하셨으면 아시겠네요. 수송부하고 좀 가깝잖아요. 알죠. 운전병이랑 친하지. 친하니까 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번병들 이렇게 보면 예. 와 쟤는 분명히 무슨 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그 했었죠. 운전병이 수송대 가더라고. 맞아요. 우리 가면 구만희님 같은 분이 고쳐주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걔가 거기 갔다 오더라고. 그게 저보다 더 편하게 계신 거 맞죠, 뭐. 그때 정비병들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유, 쟤는 군대까지 와서 고생하네 그랬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어디 가면 군대 얘기 안 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가만히 것 있잖아. 같아요. 예. 거기 공군 나왔다 그러면 모르는 여자들은 비행기 타봤니? 사병이 비행기를 왜 타? 공군본부에 비행기도 없는데 헬기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참나. 하여튼 공군이 편해. 그 대신 길잖아요, 복무 기간이. 길죠. 같은 병장인데 육군 애들 가더라고 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몇 개월 차이죠? 2달 차인가 그럴 겁니다. 몇 달 차이 날 거예요. 나죠. 네, 하여튼 군대도 육군 수성부에서 계셨네. 네. 그러면 군대에서도 정비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와서 이제 똑같이 자동차 정비를 계속 했습니다. 하는 물만 팠네. 그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 사실 뭐 자동차 정비가 이게 앞으로 자동차는 점점 많아지니까 네.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도. 그럼 나와서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형님네로? 제가 자동차 정비를 시작한 곳이 처음에 대구였는데 대구. 그것도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예. 간혹가다 하는 얘기인데 대구가 서울보다 좁잖아요. 좁죠.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정비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지 기술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대구는 좁다 보니까 처음에 아 쟤는 어디서 얼마까지 하던 애야 이러면 그 정도의 초급밖에 안 해줘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더 이상 안 되겠다. 큰 물에서 놀자. 대구에서는 네. 제가 아무 연고도 없이 기차 타고 그 당시 테니스 가방이죠. 예, 짐 예. 하나 그게 다니까 네. 그거 들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대박이다. 여기서 벌써 레전드 냄새가 난다. 네, 그래가지고 택시를 무조건 탔어요. 지하철 탈 줄 오, 모르니까. 그렇지. 택시는 돈만 있으면 타잖아요. 타가지고. 택시 기사분한테 강남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랬어요. 우리 동네로. 강남이 좋은 줄 알았어. 그건 아셨네. 네. 네. 왜 알게 됐냐 하면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대구에서 정비를 하다가 어느 분이 대구에 와서 차 고장이 났는데 예, 예. 그분이 강남 분이었어요. 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네. 정비를 하려면 차라리 서울 가서 해라. 아, 그럼 서울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강남에 와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쳐 줬네.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분한테 강남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러니까 네. 지금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랜드백화점이었어요. 한 티어 그랜드였지. 네, 그래서 백화점에 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오르막길로 조금 올라가니까 개나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개나리 있죠. 예전에? 개나리 진달래. 아파트 앞에 가니까 아파트 카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혹시 사람 구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그때는 뭐 큰 기술자는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네.
일반 그냥 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나 막 썼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때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에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와, 이 스토리가 TV에 나가도 되겠다 이거. 워낙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근데 와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사실 뭐 자식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네.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이라서 제 부모님을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사신 예전 분들 예, 예. 지금 80, 90대신 분들은 네. 사실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길을 열어줘야 될 방법을 몰라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를 못하니 그냥 나쁜 짓 하지 마라. 나가서 남 속이지 마라. 네. 이런 것만 도덕적인 것만 가르쳐 주셨지 앞으로 이게 전망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조언은 못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게 뭐 없었죠. 와 그래도 본인이 제대로 강남에 오셨네. 그렇죠. 지금도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지금 대구에서 올라온 거고 네.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강남에 있었고 진짜로요? 네네 강남에 있었고 제대하고 강남 온 게 아니라 17살 때 대구를 가서 대박. 정비 한 1년가량 하다가 예. 18살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예, 예. 군대 가기 전에 강남에 있다가 자동 정비하다가 다시 군대를 갔고 예.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컴백을 한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 그렇죠. 아니 10대 때 강남 진출한 거네.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그 선릉역 부근에 있었는데 그때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이 있었어요. 계단식으로 예, 돼가지고. 맞아. 예, 그때 지금 몇 년생이세요? 70년생. 나랑 동갑이네. 아, 갑이에요? 예. 개띠. 개띠. 소름 끼친다. 개나리 진달래 아파트 우리 친구들 많이 살았거든요. 네. 맨날 지나다니는 길에서 오락실 다니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우리 구만이님은 차 밑에서 자동차 고치고 자동차 있었죠. 고치고 있었네. 네. 2년이다 이거 너무 소름 끼친다. 그렇죠. 아주 멀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랜드 백화점 거기 위에 롤라장 있었거든요. 얘기만 들었어요. 와 그때 우리 구만이님이 차 고치고 있었네. 제가 뭐 기술이 없어서 직접 대박. 고치지 못했지만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와. 그때는 어느 정도 정비 환경이 열악했냐면 지금은 타이어를 기계 장비로 다 탈부착을 하잖아요. 휠에서 빼낼 네. 때. 근데 그때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힘으로 다 했어야 돼요. 꽃갱이로. 근데 이제 지금도 뭐 키가 작지만 그때도 네. 발육이 좀 늦어가지고 네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하나 갈려면 뭐 사실 정말 속으로 눈물도 흘렸어요. 네. 잘 안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힘들지. 겨울에 타이어 교체하면서 너무 춥고 손시러워가지고 겉으로 울진 않았죠. 남자니까. 속으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런 삶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혼자 오셨는데 동네 카센터에 조그만 방도 있고 이제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줬네. 그렇죠. 예전엔 네. 자동차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예. 집안의 재산 1호 개념이었어요. 제가 자동차 정비 막 할 때. 예. 그래서 여름용 시트 카바, 겨울용 시트 카바가 다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시트 카바를 벗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카센터에다 보관을 다 했어요. 남바 써가지고. 예. 그러면 그 보관하는 장소가 숙소였어요. 열악했습니다. 꾸며진 방이 아니라 네. 보관하는 데서 그냥 잠을 잔 거네. 그렇죠. 카센터 주인은 집에 가서 자고. 그렇죠. 주인이니까 같이 어. 앉아죠. 열악했어요. 아이고. 그때 돈 많이 모으셨겠다. 제가 자동 정비 시작할 때 월급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정비를 시작을 했고 네네. 그땐 다 그랬습니다. 뭐 저축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아까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안 주고? 돈은 안 주고 에이, 먹여주고 너무했다. 재워주는 조건으로 그땐 그랬어요. 야.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네. 지금 같으면 저 노동부 찌르면 되거든. 그렇죠.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만 그때는 뭐 그게 다 용인되는 사회였으니까.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네. 지금은 기술을 특별히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가 교환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 수리 개념이었거든요. 맞아. 마우라 얘기하셨는데 빵꾸나잖아. 네네. 그럼 그 사장님이 새 걸로 해드려요? 중고로 해드려요? 그랬었어. 네, 재생도 있었고.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자동차 정비 기술이 이제 좀 필요한 시대여서 정비를 배우는 과정이 좀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환하기 때문에 막 그래도 뭐 조금 필요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더 쉽게 자동차 정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겠네요. 거기서 이제 숙식하다가 중고차로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렇게 자동차 정비를 계속 했어요. 예.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서는 최고 단계인 공장장까지 하면서 진짜로? 네, 한 곳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예. 이제 강남에서만 이제 몇 군데를 옮겨 다녔죠. 예. 옮겨
다니다가 삼성동 142번지 예. 선릉역에서 선릉공원 그 뒤쪽 정비소로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 정비소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비를 하는데 거기 옆에 바로 강남 자동차 중고 매매 있어요. 단지가 거기 있었어요. 외제차에 예전에. 그 밴드 막 세워져 있고. 예전에 거기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겠지. 제가. 네. 마니 씨 이것 좀 봐줘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차도 몰라. 이빨만 그냥, 까는 거지. 네. 차 하나 가져와가지고 차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이익이 얼마 나냐에 따라서 차를 팔고 사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뭐 골았는지 어딘지도 모르고. 몰라. 어. 그 당시는 더 몰랐지 지금보단. 그죠. 그래서 야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싶었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때는 제가 공장장이지만 그거를 제가 다 이익에 대해서나 모든 걸 제가 사장인 개념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원래 이제 명목상 사장은 있고 우리 네, 마니 씨가 다 한 거네. 삼성동 원주민이었는데 네. 그분 땅이었어요. 그게 200 몇 평이. 대박이네. 그래 그분이 저한테 자기를 차려줄 테니까 네가 운영을 해서 나 좀을 줘라. 이렇게 해서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물론 하면서도 이제 중고차를 좀 했죠. 분당에도 한 20년 넘게 아는 분 있거든요. 그분도 원래 기사였다가 인수했어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그분이 경우 많아. 사장이 되면서 중고차도 해. 그분 이름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세상에 너무 제가 좁은데? 분당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나보다 한두 살 많아. 그래서 우리 형이랑 친구야. 몇 년이야 벌써. 30년 단골이다 거기. 아 그래요? 쌍용 아파트 있는데 푸른마을. 푸른마을. 제가 그 분당 어디 파크타운. 파크타운. 네네. 우리가 거기 순회동 살았는데. 파크타운 거기에 파크카센터라고 거기도 잠깐 있었거든. 와 세상 좁다니까. 좁죠. 네. 그래서 지나가다 봤겠다 이거. 어디선가 그러니까. 스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계속 중고매매 업자들 상대로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차를 팔고 사는지를 알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봤으니까.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이 자동차 정비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정비 기술에 대한 습득을 계속 해야 되는 스트레스도 있고 네.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이게 차만 잘 고쳐서 되질 않아요. 이게 손님한테 비즈니스도 해야 돼. 그리고 손님하고 딜도 해야 돼. 가격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차에 대해 잘 아니까 내가 중고차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년도에 중고 자동차로 이제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의 한 20년 정도 다 돼가네요. 그렇죠. 매매 일만 한 지가 그죠? 직업 변경한 지가 20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강남 매매단지였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 삼성동 매매단지가 자리가 좀 협소하잖아요. 장소가. 네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가지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아무래도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매너 좋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차파리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가니까 강남구청에서 저쪽에다가 자리를 하나 해줄 테니 그래서 찾다 보니까 네. 강남구 율현동이라고 거기에 자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땅도 넓고 한 번도 개발도 안 된 데야. 거기는 뭘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는 뭘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그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구청에 세가 많이 나와요. 네. 자동차 등록하면 취득세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알짜니까 이제. 네네. 내치진 못하고 그렇게 강남 매매 단지 지금 율현동으로 국산차가 그쪽으로 가고 동시에 양재동에 오토갤러리라고 있어요. 양쪽으로 이제 찢어져서 간 겁니다. 두 개로 했네. 그러면 이제 20년 차인데 후회 안 하세요? 그냥 카센터나 할 걸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그 중고차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경기가 훨씬 좋았을 때니까. 예. 중고차 판매만 한 게 아니고 중고차 수출, 중고차 할부, 보험 대리점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자동차 정비를 시작해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돈을 이렇게 벌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사실 못 배웠잖아요. 계획이 없었지. 없었어. 네네. 그래서 이제 돈 버니까 막 이게 썼구나.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야. 어떡하냐. 그래서 삼성동에 또 술 먹고 놀기 좀 좋아요. 최고죠. 대한민국에서 뭐 강남에 다 있잖아요. 그럼요. 테란로에 요쪽 라인이지 뭐. 요쪽 라인이죠. 네. 하루에 몇 백씩 술을 먹고 이렇게 다니고 네. 그렇게 해도 그때는 뭐 그냥 현상 유지가 됐어요. 또 잘 들어오니까. 버니까. 네. 중고차 팔아서 되는 것보단 네. 중동 쪽으로 수출 나가는 것 때문에 수출이 많이 남는다고요? 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바이어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이 확장이 됐죠. 개인 사업자 개념이었는데 제가 하루에 현금으로 700, 800을 벌었어요. 와, 하루에 그렇게 벌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가 돈이 최고인 나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살기 제일 좋다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난 돈 있으면 안 나가 절대로. 대한민국처럼 돈 있으면 좋은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동에 뭐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나무인이 되고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중동 바이오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갔어요. 진짜로요? 완전히 바닥.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이게 터질 때 같이 터지더라고요. 그때가 또 언제냐면 네. 2003년도 카드 대란 때 차를 10몇 억씩 사놨는데 예. 일주일 단위로 10억짜리가 7억이 돼. 일주일 단위로. 음. 중고차는 안 팔리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골동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억짜리가 7억이 돼. 일주일 있다가 6억이 돼.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나요? 은행에서 빌리고 그 예. 당시에 뭐 생명보험에서 빌리고 이렇게 빌려서 사업을 하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원리금 상환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가 팔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700씩 800씩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원리금 상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채권 주심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남겨놓지. 이럴 상황이 안 됐어 그냥. 그랬구나. 빚잔치 한 거네. 빚잔치 다 못해갖고 신용불량까지 갔으니까. 신용불량까지. 네. 저보다 한 수 위가 나오셨네요. 아 그래요? 저도 사업하다가 수업료 많이 냈거든. 정말 바닥까지 간 거예요. 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내 마음대로 쓰다가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멘붕이 왔겠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야 난 끝났다. 사실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네네. 근데 어리지. 그때는 내가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참 처음 하는 얘기인데 예. 차라리 그냥 죽어야겠다. 아이고. 그래서 큰일 나죠. 근데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준비할 뭐도 없는 거야.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죽어야겠다 차라리. 근데 뭐 죽는 게 쉽나요? 네. 못 죽어. 그럼 어떡하지? 아 그러면 그냥 잉여인간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서울역을 갔어요 제가. 노숙자가 된 거야? 노숙하러. 노숙자들이 뭐 서울역이 다 있다고 하니까 예. 서울역을 갔는데 3일을 그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로 먹지도 않고 그냥 자지도 않고. 자진 못했죠. 11월 달이라서 자진 못했는데. 엄청 춥지. 거기 앉아 있는데 다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패거리가 이루어져 있어.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배님들 계셨는데 네. 자존심이 있어갖고 숙이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아 이것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노숙자도 올려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지 뭘 나눠 먹고 얻어 먹고 서로 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렇지. 공짜로 밥 주는 데를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 노숙도 못하는구나.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싶어서 시골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그때는 총각이었고 결혼했죠. 결혼했는데도? 네네. 그때 와. 사업 실패하면서 빚잔치 할 때 예. 다행히 집만 네. 아파트만 저 앞으로 돼 있어서 와. 처가 그걸 팔아가지고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쪽으로는 제가 네. 그럼 이렇게라도 들어갔으니까 그냥 됐다 싶었고. 그럼 뭐 많이 챙겼네 뭘. 근데 그게 집 한 채 챙겼으면 비율로 따지면 많이 챙긴 것도 아니죠. 1년 전쯤에 와이프가 자기 앞으로 해놓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챈 거지. 왜냐하면 집에 매일 안 들어오고 선견지명이 있으셨네. 와이프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부인 이름으로 해놓은 거는 못 건드리나 보네? 그 당시 그랬어요. 추적은 하는데 예. 보통 부부간의 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나중에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지. 하는데 같이 집에서 아이들만 키웠다는 것만 해도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채권자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노숙 포기하고 상주로 갔어. 그죠? 네네. 이제 부모님은 계시니까. 네. 잘 나가던 우리 큰아들이 와갖고 완전 망해서 왔다 그러니까 슬프셨겠다. 그렇죠. 뭐 했어요, 거기서? 농사 지시니까. 네. 농사일도 돕고, 산에 칡도 캐러 다니고. 그야말로 이제 도인 생활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었네, 그냥. 그렇죠. 저도 가끔 그거 보는데. 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장모님 맨날 그러잖아. 우리 장인어른한테, 우리 장인어른이 그거 맨날 보시거든요? 네네. 많이 보시죠. 장모님이 그래. 빨리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고. 와, 그거는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네. 구만이님은 자동방으로 간 거 아니야. 할 거 없으니까. 네, 그렇죠. 1년 있다가 네. 다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중고차 매매 일이 딜러 일이 이 맛을 보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네.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뭐랄까 이게 여기에 너무 젖어 있다고 해야 되나? 몸과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에 쉽게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건설 현장이라도 가자. 노가다리도 뛰자. 예, 그래서
삼성 반도체 화성 네. 건설 현장으로 갔어요. 예, 숙식을 다 해주니까 어. 한 달 일하니까 한 300만 원 주더라고요. 오. 보자고. 그렇게 6개월 해서 이제 그 조금 돈 모아가지고 중고차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한편의 드라마다. 저 혼자 스스로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혼자가 아니라 잘못인 것 같아.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